네, 이제 종목와의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어제장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움직였을지 이화영 아나운서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연저점을 다시 깨트렸습니다. 여전한 경기 침체 우려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2%가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은 4%가 넘게 빠지면서 750선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래도 어제의 하락장 안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4위에는 한일사료가 어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식량 안보 위기로 인해서 쏠렸고요. 7%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시노펙스도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우리가 다뤘던 누보,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나와줬었죠. 6%대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네, 이러면서 파란불만 가득했던 시장 속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바로 노터스였습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반짝 상승했다가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전일에는 1%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시노펙스부터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노펙스라고 한다면 나노기술의 소재 부품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주가의 반응을 보시면요. 8.72% 상승하면서 3,4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원숭이 도착 환자가 나타났죠. 현재 국내 원숭이 도착 환자는 인천 의료기관에 입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함께 급등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도착 백신 부작용의 유일한 치료법이 혈장 치료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했는데요. 시노펙스는 원숭이 도착과 묶이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르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도 짚어볼까요? 외국인들의 폭풍 같은 매도세에 58,000원 선도 무너졌죠. 연금처럼 사모은다는 삼성전자 옛말인 건지 1% 넘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인 57,600원을 기록합니다. 주가가 57,000원대에 마감한 건 무려 1년 7개월 만에 처음인 건데요. 최근 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 타깃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무려 3조 원어치 넘게 갈아치웠는데요. 이처럼 글로벌적인 고강도의 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함께 커진 하방 압력의 영역이 연이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와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되겠습니다. 오늘 무려 어제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 리오프닝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못 가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섹터 기대감이 있더라도 일단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색조 부분은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의 절반이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는 이제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었지만 다시 봉쇄가 될 수가 있다는 우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폐점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류 열풍이 돌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들의 입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는 애국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비 심리가 크게 약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내에서 입지가 가 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북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시장에 안착을 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약하기도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이 시점에서 보수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보수적인 관점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과의 종목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 되겠습니다. 4% 빠졌는데 보통 저희가 상승한 종목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두 종목 다 빠진 종목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더 많이 급락한 경향이 좀 있을까요? 네, 그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특히 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여행 수요가 다시 꺾일 것이라는 우려를 보시나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씀씀이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2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위드 코로나를 먼저 진행을 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연초에는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추세를 보게 된다면 그 증가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뿐만 아니라 뭐 유가에 대한 부담감도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유가 상승분을 운임에 별도 부과를 하고 있더라도 일단 환율 그 유가 자체가 110달러 부근이다 보니까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 구조 자체가 소수의 항공기를 구매를 하기보다는 다수의 항공기를 리스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 금리 1%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대한항공이 갚아야 할 이자만 하더라도 570억 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전환사채에 대한 부담감 리스크적인 요소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환사채를 행사를 하게 되면서 주식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주식 물량수가 꽤 되기 때문에 지분 후석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고환율,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부담감적인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저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 여행 수요 부분보다는 인플레 소비 감소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짚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어떤 건지 세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LG이노텍 되겠습니다. 약세장에서도 나름 주가가 선방했던 종목인데 어제는 뭐 6% 가까이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던 두 종목과 다르게 이 종목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한 달 전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목표가 60만 원까지도 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 증시가 눌리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출만 하더라도 16%, 영업이익은 20% 넘게 상회하는 실적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가 스마트폰이 판매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미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추세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 비중도 약 75%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8월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관련 부품에 대한 그 매출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가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쪽이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뭐 카메라 수요가 크게 확대를 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25년에는 2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전장형 사업 수주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군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증시에 반영이
주식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 일단 증시가 반등이 나타났을 땐 빠르게 회복세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았다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LG이노텍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Y에서는 3가지 종목 들여다봤고요. 참고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헤르메스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